자, 여러분 오늘은 171쪽 보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171쪽 폈나요? 자, 제리에 보험의 의미와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죠. 파란 밑줄 치고 이번 시간엔 보험의 의미와 용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보험은 인슈런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상식이니까 요 정도 날까요? 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은 왜 드냐면 사고를 당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까봐 들고요.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끼리 돈을 미리 넣어놨다가 사고 당하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보험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보험은 우연한 사고여야 보험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쳤다거나 고의적으로 뭐 피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망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로 사망했다. 그럼 자살은 본인의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보험의 성립 요건이고요. 두 번째, 동일한 사고 위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보험이 돼요. 예를 들면 다리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자기 다리가 너무 예뻐서 다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다리 보험에 들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명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사고가 다 예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리를 다치지 예쁜 다리를 안 다치기 때문에 난 보험 안 들래. 이러면 보험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치아보험은 한 10여 년 전에는 치아보험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진 거예요. 임플란트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치과에 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같은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지면 이런 새로운 보험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사고 발생률. 이거는 보험회사 입장인데요. 너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비해서 모아두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제 사고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지진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한 게 많아서 손해보험 중에 지진 피해를 이렇게 넣어두는 보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진은 이제 적은 사고가 아니라 많은 사고가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되고요. 예쁜 다리 보험은 다수가 없어서 보험 가입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정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보험회사가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 100명이 가입하면 그 중에 한 5, 6명이 다칠 확률이 있고 다치면 돈이 얼마쯤 들 거고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어야 이제 보험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왼쪽으로 와서요. 보험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 이 보험 관련 용어는 앞으로 공부하는 데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봐두세요. 첫 번째 보험자.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사업의 주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고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보험회사라고 하지 않고 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상의 권리를 갖는 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했고요. 그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보험 계약은 내가 있는데 보험료는 우리 아빠가 낼 건데 이러면 이건 이제 보험 체결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험료 내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예요. 자, 쉽게 생각할까요? 내가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내가 만약에 다치면 보험회사가 돈을 주는 걸로 보험료는 당연히 내가 내요. 그럼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는 보험자가 되고요. 보험료 내는 나는 보험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된 건 너무 많으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당사자이고 손해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보험이 뭐고 손해보험이 뭔지는 뒤에서 또 배울 건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이런 거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은 생명보험이고요. 불이 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물건하고 관계되는 건 손해보험이에요. 근데 두 개가 피보험자 용어가 좀 달라요. 자,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맺었냐면 B가 사망하면 A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들 많이 가입했을 수 있는데 엄마가 보험회사의 직원하고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계약을 맺었냐면 아버지가 사망하면 왜냐면 아버지는 집의 가장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경제가 힘들어질 테니까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자, 이랬을 때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고요. A가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낼 거니까 엄마가 보험계약자가 되고요. 아버지가 이제 B가 사망하면 돼 있으니까 이 B가 바로 보험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피보험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돈은 누가 받냐면 A가 받을 거니까 요 밑에 나오는 보험 수익자가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A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B가 보험금 받게 해주세요. 보통 집에 불 나면 A가 받는데 이제 이 사람 특이하게 B가 보험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자고 A가 계약했으니까 A는 보험계약자예요. 그런데 이 집에 화재가 나면 누가 돈 받기로 했냐면 B가 돈 받기로 한 거예요.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B예요. B.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험금 받으니까 보험 수익자가 돼서 이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보험 수익자는 좀 전에 말했듯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정하냐면 보험계약자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이 받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적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사건, 이건 사건 사고에는 뉴스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 A씨가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는 너무 많이 가입해놨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려고 조카가 사망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조카가 사망하면 보험회사 직원 A씨가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A씨가 돈을 냈으니까 A씨가 받고 싶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보험회사는 보험자가 되고요. 보험회사 직원 A씨가 보험 계약을 했으니까 보험 계약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생명보험이니까 사망한 조카가 피보험자가 되고요. 나중에 보험금은 누가 받냐면 이 직원 A씨가 보험금을 받을 거니까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실제로 조카가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 직원 A씨가 이거 실적 올리려고 보험 들었는데 얼뜻결에 큰 돈이 생기니까 이 나쁜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보험을 들었다는 이제 그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둘 거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조카의 동의가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므로 이 A씨는 보험금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뭐냐면 보험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매월 얼마씩 낸다 하는 게 보험료고요. 자, 보험금은 얼마냐? 보험금 탔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돈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암보험을 가입했더니 무슨 암에 들었는데 뭐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보험금은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험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험금하고 보험금액은 액자 한 글자 차이인데 조금 달라요. 자,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액인데요.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건물이 시가가 2억이야. 실제 가격이 2억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 금액을 3억으로 잡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보험 금액은 실제로 집값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건물이 2억짜리인데 보험 금액을 1억으로 잡았다. 그럴 수 있어요. 1억으로 잡았는데 불이 반만 탔다. 그럼 보험금은 얼마 받냐면 5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이 보험 금액은 내가 정해놓은 금액이고 보험금은 거기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 있고 이 보험금은 좀 달라져요. 자,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다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사망하면 1억, 뭐 암 발생하면 최고 5천만 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 한도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약정할 때 이제 자기들끼리 정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액,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험 목적물을 시가로 평가한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아까 2억짜리 건물은 보험 가액이 최고 한도액이 2억인 거예요. 사람은 보험 가액이라는 게 없어요.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손해보험에만 가능합니다. 자, 시가는 시중가격이라네요. 자, 보험약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보험약관 넘어갈까요? 자, 보험자와 계약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약정서인데요. 이 보험약관을 잘 보고 잘 읽어보고 보험 계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보험 약관도 안 읽어보고 보험회사 직원이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 막 찍고 그냥 암보험에 가입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폐암이 걸린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나 암보험 있는데 돈 받을 수 있겠다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약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폐암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위암, 뭐 간암 이런 것만 적혀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폐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요. 그럼 아이고 그때 똑바로 안 읽어봤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보험약관은 꼭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약정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증권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해주는 증서인데 보험계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